조선시대에 환자들을 치료하던 기관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활인서인데요. 활인서에서 전염병이 돌면, 역병이 돌면 성 밖에 임시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환자를 돌봤습니다. 실록에 나온 팩트입니다. 이거. 그때도 전염병이 돌면 거리두기 했던 거예요. 거리두기. 우린 단군의 후손이잖아요. 5,000년 전에, 6,000년 전이네. 이미 동굴에서 100일 동안 쑥과 마늘만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버텼어. 자가격리했던 거죠. 자가격리. 태생이 그러하니 우리 잘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잘 해내야 됩니다. 오늘 힘드셨죠? 힘내라고, 힘내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순수 음악방송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팟캐스트는 씹어먹고 유튜브는 뜯어먹는 그런 강력한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만 오면 조금 눈치를 보시는 아닌 밤중에 현대사 선생님 이종우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학생이 행복한 민주대학 서야 협력하는 공영대학 상지대학교 교양대학 이종우 교수입니다. 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청취자 여러분, 이 주진우 기자가 얼마나 악마냐 하면은 제가요? 잠깐 노래 나오는 사이에 이 박사님 방송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팟캐스트 아니에요. 다음에 뭔 얘기하실 거예요. 막 이런다니까요. 제가 근데 박사님 진짜 나 억울해요. 아니 박사님 제가 그렇게 좀 막무가내입니까? 그런데 제가 안 쫄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근데 제가 그렇게 막무가내 그렇진 않죠. 물론 또 쫀다 헌하시고 한데 예.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누구를 엇박지르거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평생 누구한테 돈 내놔라. 기자님 여보세요. 이봐요. 예? 제가 지금 당사자가 지금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예. 박사님 네. 똑바로 말해주세요. 내가 지금 이러니까 무서운 거 아닙니까? 똑바로 말하세요. 이러면은 무섭죠 당연히. 아니 정말 안 그래. 나 박사님 좋아하고 이게 존경하는데. 저도 기자님 사랑해요. 나 근데 우리 박사님이 오늘 준비하고 오셨다 오늘. 왜 그러세요? 지금 여기 멘트 써왔어요. 박사님 예. 온라인 강의 시작하셨죠? 네. 그러니까 일이 더 많아지셨을 거예요? 예. 제가 저희 집에 책상을 벽에 붙여놓고 있는데 앞에 그 태극기 휘날리며 사진 포스터를 붙여놓고 원빈과 장동건이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원빈과 장동건을 향해서 막 강의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요? 예, 아마 있습니까? 사람 없는 것 흰색 벽보단 이게 나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원빈하고 장동건이에요? 사진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그 프레디 머큐리 포스터를 붙이려고 그래요. 네. 예. 오늘 주제는 뭡니까? 예, 오늘의 주제는 네.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네. 많이들 고생들을 하고 계신데 네. 이게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 굉장히 많이 입에 오르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종교들의 이야기 혹은 정치와 결탁해 가지고 뭔가 입속을 뜯으려고 했던 종교들의 이야기가 뭔가 했더니 네. 월척이 걸렸습니다. 그래요? 예. 그 뿌리로 가봤더니 누가 있습니까? 예, 최태민이 있습니다. 최태민이요? 예. 최태민이요? 흥미진진합니다. 저희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노래 듣고 갈게요. 망고님은 안녕하세요. 티셔츠 주세요. 새싹인데 염치가 없네요. 하지만 매일 저녁 8시 청취 고정 드려야죠. 망고님 새싹이가 염치가 없다뇨. 우리는 새싹들한테 잘합니다. 염치가 없다뇨. 누구한테도 이렇게 잘합니다. 이 박사님 저 잘하고 있죠? 예, 역시 대학은 교육부가 무섭고 라디오는 청취율 조사가 무섭네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건 아니고요. 5785님 진우씨 나 63년 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광고도 없는 TBS가 청취율에 목을 매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호정 PD에게 물어보세요. 어서요. 네. 호정 PD가 김경래 부장님이 괴롭힌답니다. 매일 청취율 어떻게 할 거냐고. 주진우 알바 가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너무 괴롭힙니다. 도끼눈을 뜹니다. 아무튼 증거장막 성전 그러니까 신천지의 뿌리를 캐봤더니 최태민이 나온다. 신천지가 최태민에게서 시작이 됐다는 얘기가 그건 아닙니다. 예, 그 얘기가 아니라 종교와 정치가 깊게 뿌리를 같이 협력을 하면서 서로 입속을 나눠 먹고 특히나 이제 종교가 정치 쪽에 개입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이권을 차지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최태민의 사례죠. 그렇습니까? 최태민을 위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최태민을 위한 노래 원더걸스입니다. 텔미. 태민
EJ 오래 하셨잖아요. 네. 이동영 진행자하고 주진우 기자하고 누가 좀 편한가요? 편하기는 이동영 오래 했으니까. 이거는 짜장면과 짬뽕 중에 뭐가 더 좋냐? 아, 네. 이거는 아버지와 어머니 중 누가 더 좋냐를 물어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요. 네. 저는 오늘 밥을 안 먹기 때문에 짜장면과 짬뽕을 다 먹고 싶습니다. 라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어요. 알았어요. 제가 받을 수 없는 멘트를 쳤나요? 네, 알았다고요? 네.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자, 최태민이 시발점이네요. 시발점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최태민으로 가보겠습니다. 최태민은 최태민인데 최태민이기도 하고 최태민이 아니기도 했어요. 네. 최태민이 일단 굉장히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게 이름을 일단 본적을 바꿨어요. 원래는 황해도 출신인데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해방 이후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본적을 양산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름을 되게 많이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름이 최도원이었고요. 경찰과 군대에 있을 땐 최상훈이었고 그리고 최봉수란 이름도 쓰고 지금부터 슬슬 이름이 조금 신기해집니다. 최퇴운, 공해남, 네? 박민. 트로트 가수인 줄 알았어요, 저는. 네.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1977년에 이름을 최태민으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전혀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이전에 굉장히 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름을 왜 그렇게 많이 바꿨죠? 제가 볼 때는 이름을 바꾸는 과정에서 뭔가 좀 누군가의 아닌 밤중에 주진우 전문 영역이잖아요. 사기. 이쪽으로 좀 많이 연결이 된 게 아닌가. 그런 과정에서 이름을 여러 번 바꾼 게 아닌가라고 추측이 듭니다. 네. 자, 중요한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최태민의 종교는 무엇이었나요? 최태민의 종교는 제가 생각할 땐 하이브리드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하이브리드가 뭐죠? 하이브리드는 여러 개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엔 전기차와 이제 화석연료차를 결합한 형태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잠깐 얘기하기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교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천주교 세례도 있고 불교로 논문을 썼고 그리고 대순진리회 입도도에서 이제 병원에서 수술 받느라 그리고 통일교 초심자 교육도 이제 현지조사차 받았고요. 이은재 의원도 많이 받으셨어요. 이은재 의원도 이제 종교계 하이브리드 뭔가 욕망이 있는 거거든요. 종교계 하이브리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최태민의 종교는 하이브리드다. 그 여정을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갑자기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서 승려가 됩니다. 스님이었어요? 근데 이 승려가 된 이유가 추측에 따르면은 여성 혹은 부인이 혼빈간이라는 범죄가 있었잖아요. 혼인빙자 가능. 네. 그리고 부인은 이제 불륜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산으로 도망가서 중이 됐다. 그래서 승려가 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불교협회 간부 그런 걸 지내다가 갑자기 천주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사이에 주가 조작 위반 혐의로 이제 또 검찰에 쫓기거든요. 네. 그 사이에 갑자기 천주교 세례를 받고요. 천주교 세례를 받다가 갑자기 새로운 종교를 창설합니다. 그게 바로 영생교라는 종교였는데 영생교를 최태민이 만들었습니까? 그 종말론의 영생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교 광고문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불교에서의 깨우침과 기독교에서의 성령 강림, 천도교의 인내천 이 모두를 조물주가 조화롭게 이룬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니 모두들 오시라 이런 광고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죠? 모르겠습니다. 대개 신종교들은 예전에 동학 농민혁명으로 유명했던 동학도 서학이 들어오면서 그 영향을 받긴 했거든요. 새로운 종교들은 많은 종교들의 영향을 받긴 합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신종교의 종교 지도자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사이비교주라는 얘기를 듣기에 딱 좋잖아요. 그러니까 활동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목사 안수를 받고 개신교 목사가 됩니다. 완전 개명을 한 거는 신분 세탁령이었고, 근데 그 짬뽕교회 아주 그냥 종교는 널뛰기를 했네요. 종교 널뛰기하고 이름도 널뛰기하고 본적도 널뛰기한 그리고 직업도 널뛰기를 한 대표적인 목사로 갔어요. 목사가 끝입니까? 목사로 가가지고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연줄을 맺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마침내 연줄을 맺고서 목사로 활동을 하게 되죠. 최태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잡고 정치적으로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정치적으로 움직이기
직전까지 최태민의 얘기를 듣고 저희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하나 들을게요. 최태민을 위해서 샤이니 태민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무브. 자, 최태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정치적으로 비상하기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이 아니라 정신적 멘토였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당시 영애와의 만남은 1974년 8월 15일에 문세광에 의해서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격당해서. 네. 그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모친을 여의고 이제 자신이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속에서 거기다가 모친을 잃은 슬픔까지 있는 박근혜 당시 영애에게 굉장히 많은 위로의 편지들이 왔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전에 유경수 여사 같은 경우에도 퍼스트 레이디의 행보를 할 때 편지를 통해 가지고 편지로 민원을 받아서 그 민원을 해결해 주는 그런 행보를 보였다고 하는데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 한 통의 편지가 옵니다. 한 통의 편지가. 예. 그 발신인은 최태민이었고요. 예. 그리고 갑자기 최태민은 청와대에 박근혜 영애의 부름을 받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예.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 두 사람만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태민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 김영욱 남산 돈가스라고 불렸던 전 중앙정보부장의 증언이 있는데 워낙에 이 김영욱의 증언들이 이제 신용도는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정보부장이었는데 그때 예. 정보는 대단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선 또 믿을만 하죠. 당시 편지의 내용 중에 유경수 여사가 내 꿈에 나타나 여러 가지를 알려주었다. 유 여사는 사망한 게 아니라 딸을 위해 자리를 비켜준 것이다. 어머니가 말하길 딸을 한국의 지도자, 더 나아가 아시아의 지도자로 키우기에 길을 비켜준 것인데 내 딸은 우매하여 이런 것을 잘 모른다. 즉 현몽 이런 모습으로 최태민이 편지를 보낸 거죠. 꿈속에 엄마가 나타났다. 꿈속에서 나타났다 해서 현몽이라고 하죠. 예, 이런 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무속계 무당들이거든요. 그렇죠. 이 어떻게 보면은 종교의 하이브리드에서 기독교까지 얘기했는데 무당의 역할까지도 최태민이 해왔던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아시아의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 나중에 대통령 됐어요. 내 딸은 우매해. 이거 맞는 거 아닙니까? 예, 당시 편지의 신빙성이 굉장히 사실과 가깝다는 그런 평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박근혜와 최태민이 만난 다음에 구국선교단 대한구국선교단이란 걸 발족해서 최태민이 회장, 박근혜가 이제 명예회장에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횡을 저지르고 다녔죠. 네. 전횡을 저지르고 다녔는데 전횡을 이렇게 저지르고 다녔는데 최태민은 그때 뭐 이게 종교, 정치 이런 거보다 조금 다른 쪽에 관심이 많았죠.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태민의 굉장히 좀 관심이 여러 분야에 있었어요. 일단 돈도 많이 횡령을 했고요. 예. 그리고 뭐 법도 많이 위반을 했고 네. 여성과의 추문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죠. 예, 어떤 거를 원하시나요? 여성계로 가보시죠. 예, 여성계로 가볼까요? 최태민의 여성과의 추문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태민이 문제가 많자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내용이 굉장히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과거의 여성과의 추문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때 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시절인데요. 예. 그때 그 김재규 부장이 최태민이 너무 전횡을 저지르니까 이 그 중정 요원들을 시켜서 최태민을 미행하고 감시하고 도감청을 했어요. 네. 도감청을 해가지고 너무나 적나라하게 했습니다. 제가 그때 도감청을 했던 그 팀장 그리고 그 도감청을 직접 지휘했고 이 팀을 꾸렸던 사람인데요. 최 땡땡땡 씨인데 이분을 제가 오랫동안 알고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도감청 지시하고 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중정 그 김재규 부장과 함께 직접
박정희 대통령한테 보고하기도 했던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정보가 왜 정확하냐면 도감청을 했어요. 미행을 하고 도감청. 예, 맞습니다. 네,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자세하게 얘기해야 되나요? 조금- 일단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내연녀에게 생활비를 줬다. 뭐 여성 추문 같은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가 자세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장소, 음란행위, 뭐 어떻게 했다더라는 여러 가지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예.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자세하게 아나운서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는데 당시에 최태민을 조사한 결과 저지른 범죄가 횡령이 14건, 권력형 비리가 13건, 이권 개입이 2건, 변호사법 위반이 11건, 사기가 1건, 융자관여 3건 등 비리가 40건이었고요. 여성 주문 의혹 12건이 추가로 있었고 구체적인 액수는 횡령이 당시 비용 2억 2,135만 6천 원, 사기가 200만 원, 변호사법 위반이 금액으로는 9,420만 원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많았겠죠. 예. 근데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추문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태민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 최태민이 자칭 태자마마라고 하면서 대기업에 막 들어가서 나 최태민인데 내가 대한구급봉사당 활동도 하고 내가 박근혜 영애랑 굉장히 친해. 박근혜 영애가 내 말 한마디에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고 있거든. 돈 좀 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뜯고 다니고 그러니까 보고를 하는데 최순실이 기업체에서 그 빈 뜯은 거하고 비슷하네요. 그럼 죄송합니다. 돈 뜯은 거하고 비슷하네요. 아까는 티셔츠 준다고 이거가 보이지도 않는데 막 흔드시더니 말이야. 이번엔 부적절한 용어 사용하시고 그러면 어떡해요? 오늘 박사님 왜 그래요 나한테? 예, 다 뭐 본론으로 갈까요? 예. 예. 그래서 최태민이 이렇게 혐의가 많습니다 하고 박정희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 그걸 또 알아보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 결과 비리가 사실로 밝혀지니까 박근혜 당시 영예가 굉장히 많이 비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태민 선생님이 무슨 죄가 있냐, 우리 최태민 목사님이 무슨 잘못이 있냐고 얘기하면서 심지어는 단식 투쟁까지 했다고 그래요. 제가 그 중정 그 요원들한테 들은 내용은 단식 투쟁하고 죽겠다고 들어가서 죽는다고 어떤 시도도 했다고 했습니다. 예. 자, 최태민 만나지 마라. 최태민하고 뭘 하지 마라. 헤어지라고 하고 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조사해오라고 해서 다 들어오라고 했어요. 최태민을 부르고 박근혜 전 대통령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최태민의 추문에 대해서 얘기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단식 투쟁을 넘어서 중내산에 그런 예.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께서 끊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 얘기는 잘 이어가기가 힘들어요. 노래 듣고 갈까요? 꿈에 그렇게 나오고 그랬어요? 네. 꿈에 나왔다고 그 말에 어떻게 이렇게 확 넘어갔을까요? 그런 분이 지난번에 대통령 했어요. 네, 박정현입니다. 꿈에.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그 양반의 꿈에다 갖다 대다니 PD 나쁜 사람.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박정현 꿈에 짐작했었어. 여러분들 많이 맞췄어요. 근데 어떤 분이 박진영의 어머님이 누구니도 괜찮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머님이 누구니? 거기까지는 저희가 못 미쳤습니다. 역시 위대하십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최태민으로 다시 가볼까요? 예. 그래서 최태민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소문이 있다 얘기해가지고 직접 박정희 대통령이 3자 대면까지 해서 친국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박근혜 당시 영예가 단식 투쟁에 죽겠다고 이제 속된 말로 난리를 쳤다는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 이후에가 문제가 됩니다. 한쪽에서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을 중심으로 최태민을 떨어뜨려야 된다. 멀리 보내야 된다. 네. 가만두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 있었고 차지철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 없다. 괜찮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둘이 대립을 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둘의 대립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둘의 갈등 상황 끝에 터진 사건이 바로 10월 26일 1979년 11.6 사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모 회사의 주가 조작 그리고 도박 혐의가 나중에 탄핵 구명까지 이어지는 그 나비 효과가 됐듯이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전행을 저지른 것이 밝혀진 것이 11.6 사태라는 역사적 전환점까지 가져오게 되는 굉장히 나비 효과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1.6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최씨 집안의 영향력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계속 이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박정희 대통령이 11.6 사건으로 사망을 하게 되자 최태민이 이제 방해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다시 박근혜 당시 영예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당시 박정희 대통령 사망 사건을 조사한 사람이 누구냐? 전두환 보안사 사령관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최태민을 가만두지 않고 최태민을 부대로 강원도에 있는 부대로 보내버려요. 잡아가죠. 예. 그래서 최태민이 그 부대에서 꽤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 나왔다고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최태민이 만들었던 새마음봉사단이라든지 그 전신이 됐던 구국봉사단, 뭐 구국기도회 여러 가지 단체들이 나중에 무엇으로 되냐면은 정수장학회 같은 굉장히 유명한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여러 단체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 최태민의 영향력이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증거가 되겠죠. 근데 최태민이 죽고도 그 다음에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영혼을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예, 그런 식으로 최태민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얘기가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최태민이 하도 접근을 하니까 그 굉장히 많은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지고 있던 뭐 여러 가지 유경재단이라든지 정수장학회라든지 굉장히 영남대도 뭐 예. 관련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덩어리가 크지 않습니까? 네. 이 덩어리 큰 재산을 놓고 그리고 그 차후에 뭐 정치적 영향력을 놓고 동생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사이 안 좋죠. 예, 이 사이가 안 좋은 과정에서 1990년에 박근혜 동생인 박근영과 박지만이 당시 노태우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내게 됩니다. 편지를 쓰죠. 예, 편지를 쓰죠.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최태민 목사의 전행과 횡포와 비리가 너무 심하다. 우리 언니와 우리 가족을 최태민으로부터 구해달라. 소나기에서 구해달라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강력하게 얘기하죠. 언니 말은 믿지 말아달라고. 예. 그리고 언니는 최태민에게서가 최태민을 옹호하고 있다. 대통령만이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다. 구원해줄 수 있다. 이렇게 눈물 어린 탄원서를 씁니다. 예. 그리고 우리 언니 박근혜는 최태민에게 철저히 속은 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 박근혜 씨가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조정받을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네. 그건 저에 대한 모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거는 결국에 뭐냐? 난 최태민 정도에게 조정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최태민과 그 딸을 끝까지 보호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나. 뭐 그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정리해 주세요. 마감해 주세요. 예, 그래서 최태민은 천수를 누리다가 사망을 하고 5명의 부인과 9명의 자식 그리고 남겨진 재산이 수백억이었습니다. 수백억이요. 그리고 예. 근데 뭐 최순실 말고 최순득, 최순영한테 남겨진 재산은 수백억, 수천억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정권과 결탁해서 네. 자신의 뭔가 종교적인 이력을 바탕으로 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 사례는 네. 박정희 정권 때 그리고 최근까지도 문제가 됐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최순실은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최순실의 사업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요. 최순득, 최순영 그리고 최씨 집안 사람들은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정유라는 압구정에 있는 건물을 팔고 경기도로 이사 갔는데요. 최근에 조금 됐죠. 또 애를 낳아가지고 3명의 아이들과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알콩달콩은 아니고 돈이 많으니까
아줌마 쓰고 사람 쓰면서 잘 놀고 잘 먹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최태민은 아직도 돈으로 그 부정축제한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집안 대대손손이요. 이거 우리가 뺏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찾아와야 되는데 아직 예. 거기에 진전이 안 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런 것들을 잘 하려면은 내일부터 모레까지 사전 투표 때 투표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요, 박사님?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종우 박사였습니다.